샹크스는 알라바스타, 레드라인, 마리조아 등 여러 무대에서 끊임없이 강자들과 겨루며 피로와 부상이 누적되었고, 결국 샹크스는 전쟁이 끝난 후 가반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가반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며칠을 그대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레드포소에서 깨어났고 자신의 온몸에 휘감긴 붕대를 보며 자신의 부상을 실감합니다. 샹크스가 정신을 차리자 벤베크맨 혼고우가 곧바로 샹크스의 건강을 살폈고, 혼고우는 주치의로서 샹크스에게 더 누워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무리하여 우선은 앉았고 벤베크맨에게 베크, 현재 이곳은 어디지?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신세계 갓벨리 섬이 있었던 곳 근처라네. 세계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이동 중이라고. 자네는 공교롭게도 갓벨리 근처에서 일어난 것이고,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자신이 우연히도 자신의 고향 갓벨리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피식 미소를 짓습니다. 야속과 럭키루는 샹크스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샹크스에게 달려왔고, 럭키루는 선장 드디어 깨어났구나 라고 말했고, 야속은 샹크스 네가 이 정도로 힘겨워하는 건 처음 본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샹크스 일전에 보았던 너의 쌍둥이 그자와 분명 레드포소에서 독대를 했었지. 그자와는 무슨 대화를 나눈 거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샴록을 말하는 건가? 그의 이름은 피거랜드 샴록. 아마도 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일 테지. 놈은 나와 어린 시절 생이별한 쌍둥이 형 갓벨리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나의 아버지 갈링이 회수하여 마리조아로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에는 로저 선장님 갈링에게 들은 것이 달아서 정확한 사건의 진실을 모르니 말이지만,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그렇군. 그렇다면 샴록의 목적은 역시 너를 수하로 들이는 건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아마 그렇겠지. 놈은 혈연 핑계로 나의 힘을 원하는 눈치였으니. 하지만 놈도 잘 알 것이네. 내가 자의로 세계정부의 편이 될 일은 없다는 걸.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물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군. 놈들은 워낙 교활한 녀석들이니 얼핏 샴록이 너를 두고 운명의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네 라고 경고했고, 샹크스는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느낍니다. 한편 샹크스의 예상대로 샴록과 갈링은 샹크스를 보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듯한 눈치였고,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갈링은 TF팀을 구성하여 거프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짰고 1TF팀에 샴록, 2호 등을 배정하며 이들에게 명예 전역한 뒤 고향 후샤마을로 귀향한 거프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해군본부를 찾아갔고, 오로성이 직접 해군본부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해군들은 매우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군 장교 웩스는 새로운 오로성으로 취임하신 갈링성께서 방문하셨다 라는 말과 함께 갈링은 해군 최고 간부들의 회의실에 들이닥쳤고, 아카이누, 키자루, 로쿠규, 스모커, 크로우마 등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의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한창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갈링이 해군 최고 간부 회의실에 나타나자 아카이누조차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아카이누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갈링성, 오로성으로 취임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소 라고 말했고, 갈링은 인상을 꾸기며 사카즈키, 묘하게 말이 짧은 것 같군. 해군 원수 따위가 오로성을 우습게 보는 건가? 시기가 시기다 보니 직접 명령을 내리기 위해 왔네. 기존의 오로성들은 너무나도 물러터졌어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대단하신 오로성께서 직접 방문하시다니 무슨 임무일지 정말 궁금하군요 라고 비아냥대고, 갈링은 사카즈키, 직접 와노쿠니로 행차하여 카이도우를 제거해라. 그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을 탈옥하여 다시 백수의 적단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이포폴의 정보통에 따르면 카타쿠리가 신 빅맘의 적단의 선장이 되었고 백수의 적단과는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군. 그들이 힘을 합치게 되어 밀짚모자의 하수인을 자처한다면 추후 있을 전쟁에서 분명 걸림돌이 될 테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조차 이 소식은 처음 들었기에 확실히 그들은 해군에 위협적이긴 하지 라고 중얼거렸고, 로쿠규는 곧바로 아첨을 떨며 라하하하, 갈링성 역시 신속하고 빠르십니다. 사카즈키 원수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충분히 카이도를 죽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해군 원수가 직접 움직이는 사례는 드문데 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시했고, 갈링은
그 낡아 빠진 사고가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게지. 내가 방위무신이 된 이상 관례 따윈 의미 없네. 오직 실리만을 추구하며 해적들을 소탕한다. 세계 정부는 그간 너무 물렀어. 처음부터 내가 오로성이었다면 빌어먹을 뒤의 일족들은 보이는 족족 학살했을 테다. 라고 말하며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갈링은 신해기 사단 시절부터 초강경파로 분류되던 인물이기에 이는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링이 오로성에 올라서며 전쟁이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사망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갈링은 아카이누를 필두로 한 ETF팀을 구성한 이후 곧바로 센고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거프가 강제 전역 당했으며 본인 역시 세계정부의 강도 높은 감시는 물론이요 또다시 세계정부의 노예가 될 것이란 걸 잘 알았기에 언짢은 표정으로 갈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갈링은 센고쿠 원수, 아니 센고쿠 감찰관, 자네의 명망과 해군으로서의 업적을 인정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갈링은 역시 눈치가 빠르군. 자네가 할 일은 아카이누가 이끄는 ETF팀에 합류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와 해적 여제 빅맘의 아들 카타쿠리가 이끄는 연합군을 격파하는 걸세.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자네는 물론 거프의 항명에도 면죄부를 주겠네 라고 말하였고,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었던 센고쿠는 곧바로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머리가 매우 비상했던 인물이기에 거프를 강제 전역시키고 본인에게만 이러한 임무를 부여한 데 의아함을 느꼈고, 이내 갈링이 컨트롤하기 쉬운 자신에게 마지막 임무를 내린 것이며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프는 토사구팽을 하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갈링성 사냥개도 위기에 몰리면 주인을 무는 법이요, 하물며 그 사냥개가 개들의 우두머리라면 나머지 사냥개들 역시 주인을 물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거프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고, 갈링은 표정을 구기며 건방진 하계인 따위가 신에게 비아냥되는 건가? 라고 물으며 칼을 뽑습니다. 하지만 센고쿠는 전혀 기세에서 눌리지 않으며 오로성의 결정에 항명할 생각 따윈 없지만 평생을 해군에 몸담아왔던 한 명의 해병으로서 해군이라는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싫은 것뿐이올시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지금 센고쿠를 공격해봤자 이득이 전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납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하는 것, 그것이 자네와 거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일세 라고 말하며 돌아섭니다. 프랑키는 소형배를 타고 워터세븐으로 복귀하여 최후의 전쟁 이전 마지막 휴가를 즐기기로 결정했고 곧바로 아이스버그와 파울리를 만납니다. 아이스버그는 프랑키, 이곳에는 어쩐 일이냐, 밀지모자 일당의 항해는 아직 진행 중일 텐데 라고 물었고, 프랑키는 선장의 명령이다, 마지막 휴가를 즐기라는군, 그보다 톰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말했고, 아이스버그는 플루톤에 관한 것인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톰이 플루톤 바다열차를 연구했던 연구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톰의 사진이 한 장 있었고, 프랑키는 눈물을 흘리며 톰의 사진을 부둥켜 안으며 톰, 당신이 남긴 설계도 덕분에 꿈에 그리던 플루톤을 완성했어 라고 말했고, 아이스버그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후, 프랑키 녀석 정말로 전설을 재현시키다니 라고 말했고, 파울리는 워터세븐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겠군요. 그나저나 닥터 베가펑크가 에그에 대해서 말한 해수면 상승은 역시 세계정부의 숨겨진 왕 이모와 관련이 있겠죠 라고 물었고, 아이스버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네, 전설로만 전해지는 플루톤이 완성되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프랑키와 플루톤을 매우 신뢰하며 이들의 힘이라면 세계정부를 타파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보입니다. 프랑키는 자신의 은인이자 스승인 톰에게 꿈을 이뤘다는 사실을 남긴 뒤 아이스버그, 파울리, 프랑키 패밀리 등과 마지막 휴가를 즐겼고, 프랑키는 플루톰의 약점이나 단점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갈레라 컴퍼니의 모든 조선공들과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시작합니다. 신해기 사단 군코, 소머즈, 길링엄, 갈릴레이, 티타니아 등이 사망하였으며 갈링이 오로성으로 승격하며 신해기 사단의 전력이 대거 유출되었고, 이무는 새로운 신해기 사단을 선정하는 임무를 오로성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고심 끝에 사이퍼폴 로브루치를 추천하였고, 로브루치는 천룡인 출신의 인물은 아니지만 실력과 충성심이 오랜 기간에 거쳐 증명되었던 인물이기에 이무는 오로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문은 곧바로 로브루치를 호출하였고 로브루치는 오로성의 호출을 받아 아발론 델피 내부 판게아 성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성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큐리는 로브루치에게 로브루치, 이제 이 녀석이 만날 분은 세계의 정점에 서신 분이다. 극도로 예우를 갖추도록 해라.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긴장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짧고 굵게 네 라고 대답합니다. 로브루치는 사상 처음으로 이무를 목도하게 되었고 이무의 기세에 눌린 듯한 모습을 보이며 마주하는 것만으로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큐리는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이무님, 새로운 신의 기사단 후보 로브루치입니다. 로브루치는 오랜 기간 세계정부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며 실력과 충성심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브루치에게 특수한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전신이 불타오르는 고통 끝에 결국 이무의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어떠한 공격도 재생하는 회복력과 불로 불사의 힘을 얻게 되었으며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만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힘이 넘쳐 흐르는 기분이군. 밀짚모자, 네 녀석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반드시 네 녀석을 파멸로 몰아가겠노라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브루치의 오른팔에는 어비스 문신이 새겨졌고 로브루치는 신의 기사단에 합류하게 됩니다.